네,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임의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총평을 진행을 할 건데요. 총평을 통해서 첫 번째, 이번 시험의 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 문항별로 무엇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것이고요. 이 솔루션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선생님 커리큘럼에 무엇을 보면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월부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수능까지 70여일 동안 여러분들의 등급별로 커리큘럼 어떻게 최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지 이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위치. 의대 증원 효과를 통해서 N수생이 몰렸습니다. 9월 모평 응시자수 공개 이후 최다이고요. 48만 8,292명. 그래서 올해 본 시험 중에 표본이 가장 많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던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이 출제한 모의고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은 지금 전반적으로 각 과목별로 1등급 컷이 너무 높아요. 영어야 뭐 절대평가니까 1등급 컷은 없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97, 8점에 육박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객관적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9월 모평에서 드러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명 시험이 쉬웠다고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올랐지?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욱더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거든요. 남들 다 쉬웠다고 하는데 나만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걸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고 오히려 이번에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 그냥 시험이 점수 잘 나와버려서 이런 친구들이 가장 위험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 내 약점, 내 실수 포인트까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바로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학습 계획 및 전략을 잘 세워야 해요. 됐나요? 자, 난도는 중에서 중하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난도는 뭐라고요? 중에서 중하 정도입니다. 이번에 지난 6월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훨씬 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수치적으로도 이것은 증명이 됩니다. 지난 6월에는요, 정답률 30%가 안 되는 문항이 6개였고, 50%안 되는 게 11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30%가 안 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없었고, 50% 이하의 정답률도 3개밖에 없어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EBS가 9월 평가원이 출제된 이후, 종료된 이후에 난이도 분석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서 31, 34, 36, 39번이 변별 있는 문항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31번조차도 26번 내용 불일치보다 정답률이 높습니다. 아마 26번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60몇 프로던데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킬러라고 한 것들조차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추론이라든지 종합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 수를 낮췄다라고 분석했고 중난도 문항의 오답 선지 매력도도 낮췄어요. 그래서 평이한 문항을 많이 출제하여 중하위권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매우 높은 공교육 연계성으로 모의고사가 쉬웠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네요. 여러분들 현역들 잘 들으세요. 평가원은 수능을 잘 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이라는 두 번의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문제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 난도를 시험해요. 이번 6월에 어땠습니까? 영어가 1등급이 1%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미디어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9월은 아무래도 쉽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 9월 또 이렇게 너무 또 쉽게 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 쉽게 내면 애들이 얼마나 또 1등급을 많이 맞게 되는지를 올해 아이들의 성향을 보고 이제 그걸 조종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능을 출제할 계획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번에 점수가 올랐다고 좋아할 만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9월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수능은 반드시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9월이 이렇게 좀 너무 쉽게 나와서 내 약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큰 오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 9월 모의평가가 그러면은 주는 특이점과 교훈을 제가 한 판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한 판으로 정리한 이후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제 문제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중난도 문항의 오답 선택지 매력도 좀 낮춰졌다 했지만 6월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수능을 대비를 해주셔야 돼. 어려운 문제를 기준으로 모든 유형에 대해서 정말 탄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어이없이 26번 틀리셨고 15번 틀리셨고 30번 틀리셨고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빈순산만 방어하면 안 되고 어휘, 무관, 통계, 듣기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거를 다 정리한 강의가 바로 컬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형에 탄탄히 대비하고 특히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필부액 필긍동 표현, 즉 필자가 부정하는 거 X하고 필자가 긍정하는 거 동그라미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순삽, 요약 등등에 대한 지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컬미네이션에서 다 정리하기 때문에 컬미네이션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엔 전환의 시그널을 통해서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전환은 however 같은 걸 통해서도 명시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냥 내용적으로 바뀔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배력, 파운데이션 상 전환 단원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셔가지고 강의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교재를 구매하지 않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전환에 대한 이해와 지배력을 가져야 되겠다. 자, 또한 이번에는 구문이 소댓 구문, 그리고 부정 구문, 그리고 병렬 구조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써놓지 나왔는데 이 병렬 구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구문 입수의 프로 12차시 안에 해결되기 때문에 아직도 구문이 흔들린다면 구문 입수 프로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세 밑줄인 경우가 29번 어법에서 나왔는데 어법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어법이 아직도 흔들린다면 어법만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지문과 선택지에서 빈출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런 어휘들을 출제 핸드북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고평을 확실하게 여기서 이번에 파악된 약점들을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캡처해 놓으시고요. 이따 등급별로 커리큘럼, 시기별 커리큘럼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이걸 또 스프레드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학습할 수 있게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공부는 이제 앞으로 쭉 하는 건데 정확히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평이했던 난도 지금 아마 1등급이 무조건 8% 넘을 것이고 10%도 넘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난도 유형과 더불어 30, 40, 41, 2 장문 유형이 근데 오답률 상위에 올랐으니까 평이했긴 했지만 30번 어휘, 장문 어휘, 요약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형에 대해 탄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통계 문제가 또 오답률 상위에 올랐고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튈지 몰라요. 올해 평가원은 이제 학평 결과들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이런 거 어렵게 하면 다 틀리네? 라고 하니까 이런 중난도 문제들도 얼마든지 어렵게 해서 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컬미네이션을 통해서 이 컬미네이션은 다른 여타 파이널과는 달라요. 듣기부터 쉬운 독해부터 모든 거를 다 담았습니다. 모든 유형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약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컬미네이션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좋겠다. 자, 두 번째 특이점은 필부액 필긍동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장문에 다 필부액 필긍동이 있어요. 자, 31번 보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에 not so much A as B를 통해서 A가 아니라 B다 라는 필부액 필긍동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필긍동을 찾으면 돼서 그냥 정답이 나옵니다. 32번 보증이 없어. 투자가 어떤 통신 형태에 있을지 보증할 수 없다. 즉 투자가 어떤 통신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투자되지 않는 통신 형태의 특징을 찾아라는 즉 필부액을 찾으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rather than을 통해서 공동체의 수요 요거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필부액을 쓰면 되니까 커뮤니티 디맨드랑 같은 말인 정답 2번 쓰면 되는 문제 32번이었습니다. 자, 33번도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그것, 즉 사람들이 광장에서 서 있고 앉아 있는 것,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은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 때문인지, 역시 여기도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 필긍동을 묻고 있어요. 다음 문장에서 바로 머무르라는 유혹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하는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4번조차도 선생님이 구문 20수에서 너무너무 강조하는 강조 구문. 이리즈 오른쪽에 이렇게 길게 명사구가 있고 대동사 하면서 강조 구문을 통한 필긍동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가원은 빈칸 문제라든지 주제제목 문제에서 강조 구문이 나오면 그것이 곧 답과 직결되는 결정적 근거 문장으로서 항상 출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강조 구문 해석이 안 됐다 하면은 반드시 구문 입수 프로의 이단원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강조 구문이 가장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스킬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풍부한 예문과 함께요. 장문도 마찬가지예요. 장문의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으려면 C를 완전히 다른 언어 카테고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deaf to A, A의 귀를 먹었고, 즉 A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필부의 필긍동에만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제목 문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휘 문제 42번도 so that을 통해서 너무 파도의 소리에 익숙해서 우린 더 이상 그걸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다에 X 해야 돼요. 익숙한 건 우리가 들을 수 없어.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우리들은 우리의 말, 익숙한 말, 맨날 듣는 말에 민감해요? 아니죠.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파도를 들을 수 없다라는 부정어에 X를 해주시면 당연히 우리가 맨날 듣는 단어들도 잘 들리지 않는다, 민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필부의 필긍동을 잘 하는 것이 달려 있었다. 자, 그래서 솔루션은 필부의 필긍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는 건데 빅픽처에도 필부의 필긍동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최신 아까 제가 픽서 그 빅픽처 말고 그냥 컬미네이션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컬미네이션 3단원 픽서를 보면 제가 이 한 단락으로 수능 기출에 나온 모든 필긍동을 쫙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단락 더 있는데 거기에 필부액을 다 정리했어요. 딱 세 지문을 통해서 제가 필부액 필긍동의 모든 시그널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이고 이것은 그 어떠한 시중의 강의에서도 절대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효율성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장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이점은 순서, 요약, 삽입 이런 유형별 풀이법들을 정확히 알면 맞출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36번 순서를 보면 박스와 C가 지금 같은 소재, 같은 가정적 상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같은 말부터 일단 먼저 이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C 다음에 A냐 B냐를 해보면 A도 되고 B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후의 A, B, BA를 통해서 정답을 맞춰야 하는 중난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순서 문제를 읽을 때 부사절과 주절을 통한 선의 인과관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each time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런 부사어를 통한 상황 설명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C꼬리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것과 이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약간 새로운 걸 배울 때, 그 다음에 A로 그러나 우리가 완전 새로운 걸 배울 때 하면서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일반적 진술 이후에 약간 새로운 거, 엄청 새로운 거 이렇게 however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성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사절을 잘 묶어내시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면 너무나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다음 37번도 그렇습니다. 37번도 연결성 판단을 하면 A하고 B는 되는데 C는 안 되는, 그래서 소거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꼬박꼬박 꼬리를 읽어서 각 꼬리가 어느 쪽 머리와 연결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여기 C에서
여기도 똑같이 부사절 주목해야 돼요. 일어나기 전에 질병과 부상을 다룬다. 사전 예방입니다. 사전 예방이 여기 A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C랑 A를 연결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럼 B를 어디에다 넣을 건데 CA가 붙었는데 B를 앞에 넣을 거야? 뒤에 넣을 거야? 라는 판단만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결정적인 답의 명시적 근거가 바로 equally와 however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똑같이 자란대요. 사전 예방에 있어서 똑같이 자란대. 똑같이 자란다고 그러면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B 내용이 먼저 나오고 여기서 B의 내용은 일단 데미지를 입으면 치료를 잘한다. 이거. 근데 똑같이 잘하는 건 사전 예방도 잘한다 하면서 B, C, A로 정답을 골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equally와 however와 같은 명시적 시그널 그리고 이런 부사어 잘 받는지를 역시 측정하고 있어요. 이번 36, 37번은 글을 읽을 때 부사어에 주목을 잘 했었어야만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38번. 38번은 선생님 제자들은 너무 쉽게 맞췄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정답률이 한 60%밖에 안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마 현장에서 풀었으면 90%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박스 먼저 읽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로봇은 자기만을 쫓을 거야. 로봇이 고장날 거야. 요거 읽고 어딘가 넣어야겠다 하면은 3번이나 4번 넣어도 말이 다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삽입은요, 넣었을 때 박스를 읽고 이거 넣었을 때 괜찮은 곳을 고르는 게 아니라 단절되는 곳, 갭이 있는 곳을 찾아서 넣어야만 해요. 만약 갭이 존재한다면 그 갭을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아무리 박스를 넣었을 때 말 잘 된다 해도 이 5번이 여전히 앞뒤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글은 완전한 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여튼 그렇게 38번 푸셔야 되고 여기도 너무나도 필부액 필긍동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 능력 없으면 목표 지향 행동이 가능하지 않다. 즉, 구별 능력이 있어야지 목표 지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잡아내셔야 하고요. 그 뒤에도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을 파악해줘야 됩니다. 근데 5번에는 drive it away from을 통해서 필부액이 나와요. 타겟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건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필부액, away from 잘 해주시면 앞뒤가 단절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9번 삽입입니다. 자, 이 삽입 문제도 내용은 다소 까다로웠지만 제일 핵심적인 게 to illustrate this예요. 자,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게 있으면 앞뒤가 같은 말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앞뒤가 같은 말인가 따져보면 앞뒤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갭을 파악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는 높은 수준의 예측을 요구한다 해놓고 뒤에는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과 불확실성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갭이다라고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를 집어넣어 보면 unfortunately, 불행히도라는 부사를 통해서 뒤에는 불행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앞에는 플러스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혹은 중립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니까 그 중립적인 상황,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전례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불확실하다, 뒤에 같은 말로 연결되면서 정답을 확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0번. 또 요약문에서 의문사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되게 분명하게 대조, whereas를 통해서 동물의 울음과 인간의 언어를 대조하고 있고 지문에서도 여기를 기준으로 동물의 언어, 인간의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문이 요구하는 것만 정확하게 찾아주면 되는데 A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동물의 울음에서 각 울음은 다른 메시지를 무엇하는지 묻고 있어요. 각각의 울음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one call for one message. 하나의 울음이 하나의 메시지에 대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메시지는 서로 다른 메시지 갖고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 관계니까. 그래서 represents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물론 represents 뿐 아니라 symbolize나 express도 다 같은 말이니까 1번, 2번, 4번을 후보로 두시고 그 다음 B를 가야 되는데 B는 인간의 언어는 무한한 메시지를 만든대요. 뭘 사용해서? 어떤 소리, 뚜렷한 소리 집합을 사용해서. 그래서 소리의 특징을 써야 됩니다. 다시 메시지의 특징이 아니라 메시지 무한한 거고 이미 나왔고 소리의 특징을 써야 돼요. 여기 보니까 소리는 제한된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숫자는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과 같은 말 쓰면 finite을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해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 삽입, 순서 모두 다 우리 컬미네이션에 담겨 있으니까요. 배운 대로 푼다면 절대로 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컬미네이션은 이 순서만 해도 정말 제가 혼을 담아서 단 2장의 도식으로 수능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순서 풀이법을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강의에서도 저난도, 중난도, 고난도 순서 유형으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 책 안 사도 됩니다. 그냥 패스로 여기만 강의 딱 들으시고 한번 순서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영수의 기출분석에 있는 모든 순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너무나도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답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삽입, 요약, 아까 봤던 대조형 이런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분석되어서 들어가 있죠. 자, 네 번째 특이점, 전환의 시그널이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34, 36, 33, 37, 39. 쉽게 말하면 however와 같은 전환 혹은 뭔가 명시적이진 않지만 내용이 흐름에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33번 보면 conversely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고요. 34번도 but을 통해서 요 앞에 루소의 바람과 또 다른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36번도 C 꼬리의 전환, A에서 또 전환. 37번도 however로 전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아까 39번도 4번에 갭을 넣고 나면 박스에 unfortunately라는 부사를 통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상 나열, 역접, 대조 단원, 이 여기에 역접이 전환이거든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모든 중요 기출문제를 여기에 담아놨으니까 파운데이션 상의 전환 단원들을 좀 한번 공부해야 합니다. 방금과 같은 문항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항들을 틀렸다면 내가 지금 전환에 약한 거예요. 내용이 전환될 때 그것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전환된 내용에 주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원들을 수강을 해야 된다. 자, 5번째. so that 구문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33번에 so that이 나왔고요. 42번에는 so that이 부정어와 결합돼서 부정문 속에 so that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 해설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또 21, 30, 32, 38은 모두 부정어 처리를 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 so that 구문 첫 번째 나왔고, 33번, 42번 so that 통해서 사실 이게 어휘 문제 C를 푸는 결정적인 것이었고요. 여기 밑에도 never so that이 나옵니다. 2번 나와요, 2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강조 구문, so that 구문, 부정 구문. 이번 구평 때 정말 답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구문들 모두 구문 입수 프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차시입니다. 구문이 약하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좌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 가르쳐 봤는데요. 9월 끝나고 나서 선생님 지금 구문 강의 들어도 되나요? 제가 정말 해석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통감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야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12차시잖아. 안 들을 게 뭔데. 120차시도 아니고 12차시인데. 이렇게 제가 수능에서 필요한 모든 구문을 12차시로 압축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인강 7년 차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문이 약하다 하면 구문 입수 프로를 꼭 수강하세요. 자, 여기도 보시면 부정구문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not 부정어 정확히 봤어야지 요 함축음이 추론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선택지에도 리를 통해서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구문 너무 중요해요. 30번 어휘도요. less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 부정구문이고요. 이 less를 통한 부정어 처리를 제대로 해서 저 4번의 내용이 틀렸다는 걸 파악하는 것이, 아니, 저 4번의 내용은 적절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30번은 정말 공들여 해설을 했는데요. 이 less뿐 아니라 inhibit, override, interfere with 등등등 너무너무 중요한 부정 표현들이 있으니까 30번은 꼭 다시 복습하세요. 32번도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no가 있음으로써 부정구문, 부정어가 포함된 빈문 요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38번을 보면요. 38번도 여기 away from을 통해서 부정구문이 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놓은 게 구문 입수 프로다. 부정구문에 대한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이점 6번째. 어법 아직도 틀려요.
오늘 15인데 수능에서는 종종 5위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법에 대한 지배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도식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5번이 후수가 정답이었는데, 후수는 명사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집어넣고 뒤에 있는 명사랑 묶어서 돌리면 뭔가 문장 안이 완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늘 강조하는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절대로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어법만은 그냥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특이점 7번. 빈출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늘 나오는 represent라든지 요양문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출제자 핸드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선택지가 별로 안 까다로웠는데 내가 자꾸 선택지에서 흔들린다 하는 친구들은 이 출제자 핸드북도 강의가 있거든요. 5차시로 끝나 있는데 한번 외워보시고 선택지에 있는 기출어휘만 모두 담았습니다. 강의까지 같이 들으시면 정말 선택지에서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택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subject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다이어그램에도 있어요. 출행 다이어그램 단어장을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시 정리할게요. 모든 유형에 탄탄하게 대비하고 글의 핵심인 필부의 필궁동 주요 유형들 컬미네이션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환이 약하다면 파운데이션 상에 역접, 대조, 나열 단원을 들으시고요. 구문이 약하다면 소댓 구문, 부정 구문, 강조 구문, 병렬 구문 이번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병렬이 이번에 참 너무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실전에서 병렬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어야 됩니다. 구문입수 프로 선별적으로 들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법만과 어휘에 대한 지배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등급별로 이것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이후 등급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시험 끝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바로 선생님 인스타그램으로 또 수강 후기로 세상에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79점에서 92점, 95점, 100점도 있네요. 94점. 고1 때 계속 3 뜨다가 드디어 1등급. 6모 때 3등급, 9모 때 1등급. 컬미네이션 1주차 만으로 3등급 상승. 네, 1등급.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수강 후기를 지금 제가 이걸 9월 4일 당일이거든요. 9월 5일 새벽 2시 30분인데 당일 해설을 통해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수강 후기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수강 후기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단기간에도 지금 6월에서 9월이면 지금 몇 개월이에요. 이것만으로 지금 5등급에서 1등급 된 친구도 있습니다. 51점에서 9모 2등급. 만년 3등급인데 지금 2등급에서 1등급 바라보고 있고요. 단기간의 성적 상승은 얼마든지 또 가능한 영역입니다. 시험의 난도가 받쳐준다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4등급 이하 노베 자가진단. 자, 4등급 이하 빅킬러 유형 오늘 이번에 틀렸다. 막 15번 틀리고 뭐 26번 틀리고 35번 틀리고 아직도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어요. 국어 수학 탐구 때문에 아직 여러 강의를 들었지만 좀 답답하다. 다음과 같이 수능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캡처하셔야 돼요. 유배 가는 길을 5주 과정인데 3주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문 20수 애어와 전치사만을 1주 안에 하루에 2-3개씩 벼락치기 한다고 생각하고 구문 지식을 때려 넣어야 돼요. 듣기 20수 하루 이틀 내로 완강해서 그냥 강의만 듣고 듣기에서 낚이는 모든 오답 선택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컬미네이션. 돌아오는 하루짜리 파이널이에요. 컬미네이션 듣고 돌아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등급으로 이르는 모든 유형, 구문력, 듣기, 그 다음에 전유형 정리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난도로 나온다면 4등급 이하 노베도 2등급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캡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영어가 낯선 2, 3등급. 수능 영어 지문 어떤 식으로 읽고 이해하는지 모르겠고 명확한 문제풀이 방식이 없고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일단 전 유형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2, 3등급 컬미네이션으로 전체 유형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구문 20수 프로를 통해서 부족한 구문력, 이번에 본 병렬, 강조구문, 부정구문 이런 거 보완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나면 어법만을 아직 안 들었다면 어법만 출제자 핸드북 통해서 선택지 어휘 지배력 높이고 29번 어법 지배력 높입니다. 그리고 The Last Opportunity 통해서 정말 원데이 파이널로 정리한 후에 필요시 모의고사, 기출분석,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주중에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겠죠.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3등급을 위한 완벽한 플랜입니다. 다음, 마음이 놓이지 않는 1등급. 고난도 유형, 빈순삽, 함에 대한 일관된 풀이법이 없고 어딘가에서 배우긴 했지만 아직 일관된 적용이 되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충분한 실전 연습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컬미네이션으로 전체 유형 빨리 정리하고 출연어법만으로 선택지 지배력 다지시고 1등급을 위해서 29번 어법 확실히 지배하세요. 그 후에 The Last Opportunity 하루 만에 정리하시고 나머지 다 그냥 모의고사 때려서 풀어야 됩니다. 이번 모의고사 지금 1등급이 10% 넘는 현상 분명히 지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평 하나로 나의 실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강목회의, 두각 대치동에 오시면 선생님과 함께 강목회의를 매주 풀 것이고, 그게 아니면 곧 출시되실 스콜라 모의고사, 슬랙션 모의고사 이미 선생님이 다 찍어놨죠. 이런 걸 통해서 매주 자기의 실력과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틀린 문항은 반드시 해설 강의가 있는 양질의 모의고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틀린 문항에 대한 해설을 꼭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인사말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 참아내는 겁니다. 그 순간을 넘어야지 비로소 다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발 남았습니다. 용기 내시고 정말 마지막 내딛는 한 발, 그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생님이 제시한 이 계획대로 묵묵하게 수능까지 실력을 갈고 닦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적은 이렇게 차근차근 오지 않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어마어마한 의구심과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될까? 내가 될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와우,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된다고? 이런 말 입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성공은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된다고? 잊지 마세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돼? 이게 되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계속 의심이 들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교선생님이, 이윤규 선생님이랑 조교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꼭 단단하게 믿고 수능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1등급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